안녕하십니까. 이번 디지털 훈수 시간에는 아주 재밌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음의 마술사. 이 얼음의 맛에 또 우리가 그걸 잘 깊이를 모르는데, 오늘은 얼음의 맛, 그러니까 아이스 시즌이 됐는데요. 얼음의 맛을 한번 우리가 리템의 강남영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얼음의 맛을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멀리서 오셨는데 멀리서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리템이라는 회사가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 좋은 얼음을 네.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다. 네. 아주 재미난 그런 얼음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지금은 뭐 술을 먹지 않습니다만 뭐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위스키를 좋아했는데, 근데 위스키는 비싼 위스키를 담았는데 네. 사실 얼음이 돼서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을 만나 뵈니까 야, 이게 비싼 위스키에다가 안 좋은 얼음을 타서 먹은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실 시즌인데 네. 커피는 비싼데 커피는 좋은 커피인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스를 안 좋은 얼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표님한테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지금 그 렌탈 마케팅을 하시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 네, 네. 그 기업들, 그 기업들의 대표들이나 그 키맨들은 우리 이 강 대표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제빙기를 네. 이 이제 아이스 시즌에 네. 제빙기를 선택하는데 네.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이. 그래서 한 30분간 네. 우리 또 강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얼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기술, 네. 이제 우리 얼음을 얼리는 네, 네, 네. 기술, 제빙 기술이죠. 그 제빙기가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좀 특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지에서 보는 이런, 저는 아주 재밌는, 처음에 이걸 금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얼음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국내에서 제빙기 시장이 선도 또는 그 팔렸었던 기본적인 플랫폼이 냉동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제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 기계를 만드는 그렇죠.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려내고 얼음이라고 하는 수요가 그냥 단순히 차갑게 만드는 플랫폼으로 진행이 됐던 게 맞고요. 그리고 얼음을 얼리는 형상이나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외국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모방하는 정도, 이런 어떤 소비자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가 저희가 그게 아니고, 저희가 98년도에 이제 삼다수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고 물에 대한 레퍼런스가 바뀌고 각자 취향에 맞는 물들을 먹고 뭐 아주 우리가 고급스러운 물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 물을 중점을 놓고 냉동 프로세스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했던 계기가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쌓아 나갔죠. 네. 근데 이제 뭐 당장 저희가 부닥쳤었던 게 뭐냐면, 냉동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네. 냉동에서 바라보는 효율성과 저희가 많이 부닥쳤었습니다. 네. 이거는 효율적으로 안 좋아요. 이거는 이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저희가 약 한 투자한 시간이 한 기본적으로 한 8년 정도 됩니다. 8년씩이요? 예. 거기에는 이제 뭐 외국 바이오에 대한 어떤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이쪽 관련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얼음을 만드는 최종적인 얼음의 이제 그 재질이 저희가 서스 3166L이라고 하는 그 스테인리스 쪽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위생하고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저 젓가락, 또 외국에서는 이제 포크용으로 쓰는 그 재질로 얼음을 얼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정리를 하면요. 네.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저는 얼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리면 다 먹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그 얼음을 얼리는 과정에서 네. 이게 사람한테 유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과정을 써서 네. 쉽게 말하면 그 제빙봉, 네. 제빙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네. 특히 아까 제빙봉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인체에 해로운 네. 것으로도 얼릴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비싼 물을 얼려봤자 네. 결국은 제빙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안 좋은 물을 마시게 되는 그렇죠. 거죠.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제품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 대표님 만드신 그 지금 그 제품은 제빙기는 전혀 인체 해롭지 않고 그렇죠. 친환경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예, 기본 예. 재료로 해서 예. 제빙봉을 만드신다고 예,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네.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갖고 한다면 다른 그 재질로 했을 때보다 아까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각자 가지고 가는 그 냉각점들이 좀 다 다르고 네. 이걸 전달하는 전달 계수가 다 다른 부분들은 아마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부분을 좀 많이 타파를 했죠. 네. 저희가 냉각 시스템에 대한 그 열원, 차가운 열을 전달하는 파이프 쪽에서 네.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물을 흘려서 회전시켜서 얼림으로써 네. 열 교환 능력에 대한 시간 타임이나 네. 길이를 훨씬 더 늘림으로써 네. 냉동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효율성을 이상 버금가는 레퍼런스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제빙기를 쓰는 소비자나 그 사업자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렇죠. 그 여러 가지로 그죠? 예, 맞습니다. 뭐 전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 제빙을 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위생까지 더 위생까지. 더한 부분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똑같은 물에서 네. 똑같은 얼음을 제빙을 하더라도 네. 유해하고 무해함의 차이가 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게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똑같은 물일지언정 제빙하는 과정에 따라서 네. 기술에 따라서 네. 얼음 맛도 달라진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얼음 맛이 달라진다는 건 곧 얼음이 가지는 결정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그 지금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형태를 얘기하는 그게 거고요. 형태가 나온 거죠. 네. 물 분자 구조를 봤을 때 네. 우리가 가장 이제 냉장고들이 요새 물을 보관하는 데가 영상 4도 정도를 유지시킵니다. 왜 영상 4도지? 그 좀 낮은 온도인데 사실은. 네. 거기에 우리가 차가운 물들을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 물을 마십니다. 네네. 물 분자 구조상 영상 4도에서 8도였을 때가 네. 분자 구조가 가장 치밀할 때입니다. 아 영상 4도에서 8도까지. 이때가 물맛이 가장 좋을 때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물 분자 구조가 치밀하다는 그렇죠. 말은 곧 각곡 맛이 있다는 거죠. 네, 분자 구조가 이제 막 바뀌는 부분이죠. 네. 회장님 그 눈이 올 때가 있어요. 네네. 눈이 막 내리는데 어떤 눈은 잘 안 뭉쳐지죠. 그렇죠. 어떤 눈은 잘 뭉쳐지죠. 맞습니다. 습도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얼리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에 가깝게 얼리는 게 네. 가장 좋은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구조에 가장 가까운 그렇죠. 얼음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그런데 이게 냉동항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늦게 얼려져요, 뭐 잘못 얼려져요, 근데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오히려 거꾸로 얼음을 먹는데 네. 결국은 내가 좋은 물을 가지고 얼음을 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얘가 과정 중에서 그렇게 안 얼려지면 네. 소비자한테는 안 좋은 거죠. 네. 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는 이제 수도 같은 게 많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석수나. 네. 이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들입니다. 네. 저희가 석수를 쓰는데 제빙기를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달아드렸거든요. 네. 6개월이 지나면 전화가 와요. 밑에 하얗게 꼈어요. 당연하죠. 그게 광물질들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밑에 다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럼 여태까지 먹은 거네. 결국은 얼음은
녹아야 진가를 나타냅니다. 네, 그렇죠. 얼음이 녹아서 그게 물맛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어프로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좋은 얼음이 잘 녹아서 우리가 왜 제가 그 아비앙인가 에비앙인가 에비앙, 예, 에비앙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뭐 알프스산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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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념을 잘 보시면 네. 결국은 어떻게 얼리느냐가 어떻게 녹느냐의 기본적인 스펙이 되는 거죠. 그 거꾸로 되니까. 거꾸로 되는 거니까. 야, 그러면 그렇군요. 단단하고 어떤 물에 대한 냉각 시스템이 아주 치밀하게 얼려진 얼음이 네. 반대로 녹을 때는 똑같은 일을 벌립니다. 마침 데칼코마니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얼려지는 거는 빨리 녹죠.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3도, 25도에서 얼려지는 얼음들은 네, 다 얼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이 상온에서 가장 어느 점이 빠르다는 거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물이 가장 늦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때에서 많은 것들이 녹아서 이미 물속에 들어가죠. 그렇군요. 네. 야, 제가 처음에 오늘 대표님 글 사전에 이제 프리뷰를 하면서 이거 얼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재미가 있을래나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아마 들으실 분들 네. 아마 소비자든 또 이 얼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사업자들은 간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얼음이 맛이 다르고 네. 똑같은 물이라도 또 그게 유해하고 네. 무해하고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네. 좀 다른 실험을 해본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그 공장이 천안에 있다 보니까 네, 아산에 가서 아산에 있는 삽교촌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네, 네, 삽교촌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얼렸어요. 네, 네. 소금이 다 빠집니다. 왜 그러죠? 결국은 물만 얼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염도가 처음에는 뭐 한 18% 정도까지 섞여서 얼려지긴 하는데 네. 이게 자꾸 하면서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이만한 틀리면 밑으로 네, 떨어지고 밑으로 빠지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H2O만 위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널리 알려진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이제 마켓 쪽이나 이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이얼도 저희 쪽에는 인정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하이얼 것도요. 예, 저희가 한 4년 전에 하이얼하고 네. 냉장고에 이제 이걸 장착하는 부분 때문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석회석이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세탁기 사업부에서 저한테 쫓아왔어요. 맞아. 그게 문제가 되죠. 네, 근데 냉장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세탁기 사업부에서 쫓아와가지고 네. 자기네가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만들더라도 석회석. 빨래를 넣으면 빨래에 석회석이 묻는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때 그러거든요. 예? 미국도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들어오는 걸 이걸 막아주면 석회석이 제거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 집에 들어오는 물까지 다 한다는 기술을 그러니까 그걸 응용해서 예. 그걸 해달라는 거. 예. 네.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암만 해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그 AS 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소비자만큼 까다로운 또 소비자가 없고 최고죠. 한국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으면 전 세계한테 인정받는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글로벌 무슨 국룰이듯이 예, 맞습니다. 글룩 뭐 K제 비행기. 예. 자, 그러면 아까 잠깐 하이얼 말씀하셨는데 그 냉장고를 만든 브랜드들이 지금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술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냉장고에 제빙기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퀄리티 좋은 얼음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인체에 무해한 그렇죠. 얼음을 만들려면 네, 맞습니다. 원가를 떠나서 당연히 제품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월풀도 좀 만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시카고 본사를 여기서 한 비행기 10시간 이상 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뭐 네, 여러 그래서 뭐, 아마 네, 미국에 도시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예. 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때 한번 큰 벽두 제가 느껴봤었던 게 뭐냐면
월풀 담당자를 이제 시카고에서 월풀 타운까지 가는데 1시간 반? 뭐 그렇게 가서 만났는데 맨 처음에 1시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시간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1시간 더 타임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끝에 그 친구가 제한테 얘기했던 거는 기술은 너무 좋다. 네. 근데 이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점유율, 레퍼런스를 달라. 네.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좀 바꿨던 게 뭐냐면, 국내에서 이걸 처음 시작해보자. 국내에서 이걸 인기가 없는데 해외 시장을 나간다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국내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쪽에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예. 한국 시장에 대한 그 퀄리티도 알고,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레퍼런스를 갖고 오면 자기들이 뭐 채택 안 할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선진국이 됐고, 한국이 여러 나라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표방, 모방 또는 한국에서 좋으면 좋은 거야. 지금 뭐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수준이. 예, 맞습니다. 자,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거 추정할 수 없지만 이 아이스 제빙기 말고 네. 아이스 시장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왜냐 물만큼 먹으니까 그 예, 이상으로. 예. 맞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뭐 이 사람들은 뭐 원래 찬 걸 좋아한다다가 워낙 그 에너지가 제가 많아서. 조사한 바로는 이제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네. 제빙기 시장이 다르고요, 얼음 시장이 다릅니다. 그게 제 얘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음 시장은 동남아가 큽니다. 아 그래요? 얼음이니까. 자,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네. 어떤 분이 눈이 오는데 네. 그 꽤 큰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졌어요. 네. 그러더니 슈퍼를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사갖고 오시는 게 얼음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분들이 참 얼음을 상당히 좋아한다. 네, 뭐 저는 뭐 우리 엄청 먹죠. 얼음을 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얼음이 필요하면 제빙기를 사는 게 미국 시장이라고 하면 네. 동남아는 제빙기를 못 사요. 또 제빙기 살 만한 어떤 GDP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을 삽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43개국 돌아다녔는데 브라질 상파울까지 아르헨티나까지 갔다 왔는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시장이 전 세계 제빙기 시장의 한 47%를 차지합니다. 그래요. 네. 아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한 23% 정도 차지하고요. 아시아권이 한 18%대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사실은 얼음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따뜻한 문화죠. 네, 여기는 따뜻한 문화고 차 문화고. 네.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한 번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차 문화잖아요. 네. 중국 가서 막 한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국, 미국 수교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73년도인가 아마 수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냐? 모르겠다. 맥도날드가 먼저. 그렇지, 맥도날드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북경에서 딱 만들어졌는데 네. 끝이 안 보이는 줄이 섰답니다. 네. 그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네. 이제 한 명만 나눌 때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햄버거, 그 자본주의의 가장 네네네. 햄버거하고 상징이죠. 콜라. 그렇지, 콜라. 그리고 당연히 얼음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다 골라서 빼서 네. 애들한테 먹였답니다. 네. 그 어린이들이 지금 커서 30대, 40대를 이루고 주 소비층이 됐군요. 그래서 중국도 얼음에 가깝게 간다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제 문화가 네네. 슈퍼마켓에 큰 슈퍼마켓 입구에 네. 커스코도 마찬가지고 네. 입구에는 항상 얼음 그 판매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겁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갈 때 들고 나가라고. 그다음에 그 맥도날드나 우리가 말하는 그 이렇게 프랜차이즈 store 들어가면 그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는 컵을 주잖아요. 미국은 네. 음료를 담아주는 게 아니라 컵을 주죠. 그럼 우리가 이제 빼먹는데 네네. 항상 그 얼음이 있는 거. 얼음을 항상 꽉 채워서 먹잖아요. 네네네.
물론 저는 이제 건강 때문에 얼음을 안 먹는데 결국 아마 제가 추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음 시장의 규모라고는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시죠. 네. 프리미엄 얼음 시장인 이 제빙기 시장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고 보면 저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빙기를 만들 때와 네. 지금의 다르죠. 엄청난 차이고요. 처음에 제가 겁없이 돈 뺐을 때는 미국에다 팔면 돼라고 하는, 근데 제가 제빙기를 조사해 보니까 네. 제빙기가 선진국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저도 사실은 얼음에 대한 부분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생소했는데 네. 물론 아주 우리는 뭐 매우 친화적이죠. 늘 보는 그렇죠. 얼음인데 네. 오늘 제가 이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음이야말로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일단 워낙 이게 양이 많고 맞습니다. 일상에 늘 가치잖아요. 물 이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지금 아까 이제 월풀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쪽에서 제안한 것처럼 빨리 한국에서 실적을 만들고 레퍼런스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 나가는 수 있는 한 기반이 빨리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뭐 애국심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좀 정정당당하게 인정해 주시면 아마 길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얼음의 좀 특징을 또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들어 놨는데 얼음통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달라붙잖아요, 얼음들. 그렇죠, 맞아요. 달라붙죠. 그래서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또 떼내야 되는데. 냉동실에 안 집어넣어도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다 얼어붙긴 한데 얼음끼리 모아놨을 때 그래서 디스펜서에서 되게 불편해해요. 왜냐면 얘가 요만큼 떨어뜨려야 되는데 막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서로 항상. 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경험이 다 있죠. 회장님 저희 얼음이 안 달라붙어요. 그래요. 이거는 뭐 아까 영상으로 좀 저희가 보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걸 한번 우리 영상에다가 업로드 예. 같이 한번 해보죠. 뭐.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예, 이게 좀 재밌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그 자료 영상 있으면 예, 좀 보여주시고 어쨌든 그게 아까 기술을 개발하는데 8년간을 투자했어요. 예, 8년. 네, 8년간을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샌드글래스, 네. 샌드글래스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네, 네 맞습니다. 얼음의 품질을 높이고 계속 그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네, 이런 얼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가장 물에 가까운 효율성을 냉각 시스템을 보조로 삼아. 네.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이 주가 아니고 물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물의 냉각 시스템의 보조로 삼아서 우리가 이 정도 시스템이면 참 되게 좋다. 네. 물이 깨끗하게 얼려지겠다라고 했는데 이 얼음 모양이 나온 거죠. 이게 제가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막 진짜 뭐 이런 표현 뭐하지만 뭐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창조물이 나왔군요. 예. 할렐루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야, 그래서 뭐 이 얼음 모양이 특허입니다. 이 모양 자체가요? 예, 얼음 모양 자체가. 특허를 출원한 거예요? 예, 아니 특허가 났습니다. 났으니까. 예. 그럼 전 세계에서 이게 다 특허를 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일단 국내에만 냈는데. 그때 미국에 내셔야 되겠네. 제일 큰 시장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대표님 말씀이 뭐 다 맞다고 한다면 네. 소비자들이 네. 앞으로 뭐 위스키를 마실 때 네. 어디 바에 가서 네. 혹은 커피숍에서 아이스커피를 마실 때 네. 칵테일 바에 가서 칵테일을 마실 때 네. 얼음 모양이 이런 샌드글라스가 있으면 프리미엄 얼음이고 대접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 얼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특허를 내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네. 아니 그것도 판단 방법이니까. 저희가 그 카페 네. 에다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얼음을 갖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써봐라. 네.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네. 그 얼음을 이제 매일 갖다 주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 있는 매니저들하고 좀 상담을 하면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네. 소비자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야, 12년 먹다가 18년 먹으니까 얼음도 좋아지네. 얼음 양이 적으니까 네. 그 친구들이 한 18년 이상 시키는 분들한테 아마 서빙을 했나 봐요. 이 프로세스의 얼음을. 그랬더니 야, 18년 먹으니까 얼음도 좋은 거를 갖다 준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렇게 알고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조금 칵테일이나 이런 쪽에서 좀 관심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해도 좋은 얼음 먹고 그 위스키가 내뿜는 진짜의 어떤 맛을 느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그래서 원래 비싼 술을 마시는 맞습니다. 위스키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예. 얼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예. 우리가 다른 데서 위생하고 환경이라는 걸 찾아봤을 때 얼음이라고 차지하는 부분들도 다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내 건강을 챙기는 부분인데. 네. 예. 그럼 시장을 제가 보니까 우선 제빙기 시장이 있고, 그렇죠. 얼음 그다음에 시장이 있고 또 이제 대표님이 만드신 기술을 갖고 네. 개발한 기술을 갖고 기존의 그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뭐 가전회사에서 예, 맞습니다. 기술을 차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별도로 이제 얼음만 별도로 프리미엄 얼음을 만들어서 그렇죠. 또 공급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예. 제빙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승부가 나겠는데요. 근데 그 바탕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게 쌓여야겠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얼음하고 만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넓은 소비자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일을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가장 이제 쉬운 부분들이 렌탈사를 통한 소비자들의 접근, 이 부분을 좀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전 디바이스 쪽에 네, 그 렌탈 마케팅 플랫폼 기업들은 네, 지금 리템이 갖고 있는 그 이 샌드글래스 네, 네. 이 공법, 네, 네. 공법이라 안 되겠죠? 네, 와 시스템 뭐 빙법, 공법, 예, 제빙법을 적용을 해서 네. 만든 제빙기라든지 그 기술들을 네,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이거 다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뭐 단순간에 뭐 하나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 네. 이걸 축적시키고 데이터를 뽑기 위한 엄청난 사실은 자금도 들어갔고 네. 기간도 많이 투여된 제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나 또 렌탈 플랫폼 그 운영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건 기술을 설명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유해하냐 무해하냐에 대한 차이와 그다음 맛 이게 테이스트에 대한 차이와 최고죠. 그다음에 수준 퀄리티에 대한 차이 네. 세 가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얼음이. 어떤 얼음과 비교를 하더라도 시각적인 거, 네. 또 뭐 맛을 보는 부분,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생적인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확실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금 가장 그 대표님께서 핵심적으로 네.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가장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건 아마도 관심이죠. 관심이라는 것은 네, 이제 뭐 자금적인 관심도 있을 회사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회사들의 러브콜을 좀 많이 받았으면 파트너십, 좋겠는데, 예. 이제 요새 이제 좀 만나는 그 회사가 로봇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예요. 예. 뭐 저기 요즘 뭐 대부분 커피도 다 네. 바텐 로봇. 그래서 로봇 회사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재밌는데요? 예.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야, 그것도 아주 재밌는. 예. 그 제빙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새 보면 그 편의점이나 비대면 때문에 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거긴 한데 9시까지 이제 그 셰프가 바리스타가 이제 커피를 타서 주고 네. 바리스타는 퇴근하죠. 네. 그다음부터 로봇이 커피를 만듭니다. 예, 못 보셨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그런 기술을 제가 아니 근데 그게 로봇 팔을 갖고 이용해서 네네. 그래서 아니 그 팔이 가서 자판기를 누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바리스타의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 네. 업체에. 네. 근데 그 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커피를 어떻게 맛있게 할 건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과일 음료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맛있게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얼음이 다 버려놓는데요. 그러네요. 제가 딱 그게 아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포인트인데 네. 그렇습니다. 얼음이 다 버려놔서 물어물어 왔답니다. 저 회사를. 이야, 그쪽에도 어쨌든 대단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리템이 찾아왔겠죠. 그렇죠. 야,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했는데 예, 저는 예. 전혀 기술의 문의 아닙니다만 그러게 야 똑같은 물인데 얼렸는데 다른 게 나온다. 맞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얼음 얼리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개입됐냐, 어떤 화학 반응과 물리적인 반응이 있었냐, 거기에 따라서 달릴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가장 퀄리티 있게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런 기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리템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찾아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유망한 그 로봇 회사인데, 네. 그 회사 인수하자고 안 그럽니까?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회장님 회사에서도 한번 거기 취재를 했더라고요. 아, 뭐 대충 예. 예, 그래서 되게 재미난 플랜이다. 예. 각자 잘하는 것들을 결합을 하는데 로봇과 제빙기가 만난다는 게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들어왔습니다. 예. 느낌이 딱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M&A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을 사람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스토어에서.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다 대체가 될 건데. 가장 그 대표가 저한테 이제 좀 가슴이 찡하게 울린 거는 뭐냐면 네. 자기네들이 원두 개발도 하고 원두에 대한 레퍼런스도 만들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얼음이 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흔히 이제 애들 하는 말로 국룰이 네. 우리가 폭탄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뭐 맥주가 몇 프로여야 되고 소주가 몇 프로였을 때 가장 맛있다는 네, 게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지금 그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AI라는 놈이 이제 그걸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네. 이게 로봇이 가장 최적의 그 술하고 그러니까 소주랑 맥주를 따르듯이 네. 칵테일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음료가 대부분 그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맨날 그거를 재대고 그렇죠. 이게 뭘 해야 되는데 네. 또 사람은 뭐 짜증 내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마다 다 다른데 네. 그것을 항상 똑같은 거를 만드는데 자 그 사람들이 참 제가 보니까 대단히 현명한 게 저도 똑같은 얘기했어 아까. 야, 그 비싼 위스키를 넣었는데 얼음을 한 번도 생각 안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제는 위스키는 정작 우리가 말하는 한뭐 50ml를 집어넣는데 한 뭐 400ml를 사실 얼음을 집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 얼음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50ml의 위스키 맛을 살리려면 또 지금 만약에 아이스 커피다 그러면 커피에 들어가는 원액 그 아이스 커피에 들어가는 원액이 그게 아무리 잘 만들어지는즉 얼음의 수준이 떨어지면 그 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게 기술 문의안이 이해가 되면 모든 소비자들이 얼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거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훌륭한 조연이 돼야 된다. 네. 네. 다른 것들을 돋보이게 해줘야 돼요. 조력자가 네. 그러려면 조력자는 주인공보다 무색무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간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에리빙의 그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뜨지 않고 거기 나오는 이런 대표님 같은 분이 예. 돋보이게. 그래서 얼음이 필요한 주인공들을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 아마 많이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자, 오늘 이제 이게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 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또 얼음에 대한 얘기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하시죠. 대표님이 어떻게 또 성장하고 있는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재미있고요. 아니 그게 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네. 대표님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아마 이거를 이해한
최소한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을 이해하고 또 전혀 기술 문의 아닌 제가 정리하고 또 여쭤보고 또 제가 피드백 해드린 부분이 아마 이 얼음을 쓰고 있는 제빙기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왜? 이 얘기들이 소비자들한테 귀에 들어가면 그래 내가 그 비싼 커피를 마셨는데 결국에는 싸구려 얼음을 내가 타서 마셨네? 그럼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그거 진짜 뭐 우리가 말하는 30년산 위스키를 마셨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얼음을 타서 먹었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소비자들이. 칵테일인데 보니까 컵은 이뻐. 근데 뭐 얼음이 아니야 내용물이. 근데 그게 비싼 건데 사실은 그 얼음 하나가 전혀 완전히 이렇게 보면 그 저가푸드를 만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뭐 거의 끝나는 시간이긴 한데 제가 조금 제가 네.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 하면 진짜 얼음이 단순하게 차갑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서스 구슬을 만들어서 네. 서스로 만든 구슬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냉매를 집어넣고 네. 얘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위스키나 기타 등등에다 이 새구슬을 집어넣고 열교환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맛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갑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시원한 부분들도 가미되는 거지만 아까 정확하게 회장님께서 지적해 준 게 결국은 물과 위스키의 어떤 조합이 어느 정도 감칠맛이나 나한테 땡길 수 있는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는데 위스키는 준비가 돼 있어요. 위스키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또 딱 네. 가격도 있고 네. 레벨도 다른 거죠. 근데 얘가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은 그게 안 돼 있어요. 레벨이 네. 없고 네.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조화로움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풍미와 어떤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위스키뿐만이 아니고 커피라든가 그렇죠. 칵테일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쪽의 얼음은 조연이 목표다. 물에도 얼음을 타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많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공부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 이번 디지털 우수 시간을 보신 분들은 얼음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오늘부터 아마 바라보실 거고, 아마 그 커피를 마실 때나 칵테일을 마실 때나 또 바에 가서 분명히 아마 이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니까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보면 프리미엄 제빙 이 시장 기술 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하시는 우리 그 리템의 강남영 대표님이 나오셔서 또 이 소비자들한테나 또 얼음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특히 그 프리미엄 시장,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앞으로 잘할 프리미엄 시장의 그런 가전 냉장고라든지 제빙기, 그다음에 프리미엄 그런 커피숍들, 네, 카페, 칵테일, 네. 뭐 바, 네. 뭐 혹은 룸사람까지 네. 이런 데서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술이나 원료, 커피 이런 것보다 얼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더 좋은 걸 서비스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멀리서 또 충청도에서 감사합니다.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네네. 얼음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관점을 부탁하시는 네, 그 제빙의 마술사이신 우리 강남영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네네. 또 회사의 또 성장 과정, 아이. 또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또 파트너십에 대한 또 제안도 하시고 예. 또 이 리템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한테 또 매력적인 부분들을 또 한번 또 어필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에 앞으로 한 달 정도 한 번씩 또 뵈고 싶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뭐 경영 활동을 또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도 또 기록해 두시고, 그런 의미에서 또 디지털 원수는 또 저도 회장님한테 배울 게 많아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디지털 원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